국민 4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한 시대, 신앙인의 투자 기준을 짚어봤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1만 회의 기록을 가진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박사가 굿TV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믿음의 유산과 의료 선교의 사명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과 신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육청 직원이 기독교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약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의 영향으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앙인의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개인 투자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주식을 보유한 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를 맞으며 주식 투자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기독교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4%가 노후 대책으로 주식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탐욕의 영역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기업의 성장을 돕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경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 경제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그 돈으로 고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돈도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것도 배당도 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 성경적 가치 투자란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환경 파괴 등 반성경적 가치를 쫓는 기업을 배제하고 창조 세계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미래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 수익이 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적어도 사람에게는 좀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 세계를 좀 보호하고 지켜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이면. 다만 투자와 신앙을 지나치게 연결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자산 증식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정하거나 신앙이 곧 수익을 보장해 줄 거란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치 기독교인한테만 경제적 복을 주신다. 또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가급적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국내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쫓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또 비투나 영끌 등 과열된 투자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재물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가 강화해야 할 중점 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는 10% 수준에 불과한데요. 효과적인 이주민 사역을 위한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단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 10만 명가량 늘면서 우리 사회에서 20명 가운데 1명은 이주민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가 강화해야 할 중점 과제 중 하나지만 현장의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충분치 못한 인력과 재정 여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주민 선교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며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장기 체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역 역시 보내는 선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선교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주민의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에는 역파송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로 만들어서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와 함께 이주민 선교사의 정체성과 제도적 기반도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해외 사역자로 한정돼 있는 선교 목사 자격을 국내 이주민 사역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선교사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그리고 세계선교부 규칙 개정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주민 사역을 위해 노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노예는 분명히 공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 풍부한 인적 자본을 통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역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 이주민 사역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주민 선교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이 된 지금, 한국교회가 이웃으로 다가온 이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1만 회의 기록을 가진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박사가 구TV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아버지에게서 이어진 믿음의 유산과 의료선교의 사명을 전합니다. 이 박사는 평생 외과의사로 환자를 섬겼던 아버지 고 이종찬 의사의 가르침이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 나침반이 된 마음 상자를 통해 어린 시절 품었던 의료선교사의 꿈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신앙 고백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 어려운 일을 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저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은 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대를 잇는 믿음과 함께 전 세계 100개 무료 진료소 설립 비전을 나누는 이창호 박사의 이야기는 12일 본방송을 시작으로 13일과 17일 방송됩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과 신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가 지난 1월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비율은 4%에 그쳤고 특히 Z세대에서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육청 직원이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라는 기독교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약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CBN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재판소는 최근 전 칠리왁 교육청 교육위원 베리 노이펠트 씨에게 LGBT 정체성을 가진 교사와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7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북지방회가 김제 침례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열고 지역 복음화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다졌습니다. 전북지방회 회장 조영배 목사는 쓰임받는 자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재직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이 되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재직들이 재직으로서의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영향력 때문에 세상의 지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울산 나진담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가 강의하며 사역자의 바른 자세와 섬김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전북지방회는 앞으로도 재직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일부터 유가 상승을 악용한 폭리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11일까지 주유소 18곳을 우선 점검한 뒤 전국으로 단속을 확대하며
세무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과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의 새로운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단계적 개헌을 통한 헌법 개정 성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조속히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습니다. 개헌 통과를 위해 여당의 찬성표가 필수적인 가운데 우 의장은 물밑 논의를 근거로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에 올랐습니다. 극적으로 조 2위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10일 도쿄에서 휴식을 취한 뒤 준준 결승이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년째 36,000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소득이 0.3% 늘었지만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화 기준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을 누린 대만은 4만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 규모 기준을 개편한 일본 역시 3만 8천 달러 수준입니다. 전세 계약 전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 부족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기관의 권리 정보를 연결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권리 관계가 복잡한 다가구 주택의 위험도 진단 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해 사회 초년생들의 안전한 전세 거래를 도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는 당시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들에게 비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무장 세력의 충성 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무력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또한 다시 한번 충성의 서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즈타바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시작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AP통신은 그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최고 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에 반박하는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국영방송을 통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당사국들을 향해 휴전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는 합법적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바레인은 걸프 국가들과 함께 지역 평화를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반미 반유대주의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벨기에 동부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 회당과 길 건너편 건물 창문이 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폭발을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 앞에서도 폭발이 발생했고 수사진은 이 사건을 이란 전쟁과 연관지어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여객열차가 오는 12일 약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10일 교도통신은 중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영도 안팎으로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이주민들은 이제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선교 현장입니다. 보내는 선교를 넘어 이들과 삶을 나누는 동반자적 선교로의 전환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확산될 때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길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